제23장 무리방 선출대회 17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3장 무리망 선출대회 17화. 혈서는 땅불과 같은 구덩이를 불과 반각이 못되어 메었고 이제 이거는 휘파람을 불었다. 아무래도 그의 휘파람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진홍곡 같았고 이 진홍곡은 흡사 고대 백제의 진홍곡과 같았으며 필시 중원의 곡조가 아니었으니 이렇게 이건의 기나긴 밤은 시간이 흘러 이제 늦은 새벽 시간이 되었고 이건은 모닥불을 떠 타오르도록 마른 나무를 던져 넣은 후에 그는 자리에 다시 누웠다. 그러니까 이를 보고 있었던 혈서는 쪼르르 달려와 튀어오르며 이건의 가슴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 이 혈서는 필시 당문의 보옥 주머니에 들어가 편하고 따뜻한 잠을 잘 것이다. 은하수의 별들은 이 외로운 밤을 비추고 홀로 바람은 불어와 이건과 모닥불을 스치고 지났으니 뭐요? 내 순서는 사흘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요? 그렇소. 그래도 그대는 운이 좋은 것이오. 그대가 받은 4280번은 그제 이 번호를 배정받은 사람이 방금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그대가 대신해서 받은 표라오. 그것이 싫으면 9582번의 표를 받고 이래를 기다리시오. 헐, 소림의 위세가 대단하오. 아무리 무리망을 선출하는 것이라도 이래를 기다리며 9582번이라니. 그대는 눈도 없소? 저기를 보시오. 그대가 수시즌 기다리고 이곳에 오지 않았소. 그대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보시오. 흙의 무복의 평범한 얼굴을 한 사람은 소리무승의 안내의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번호표를 기다리는 사람의 줄이 이어졌고 이 줄은 끝도 보이지 않았다. 검은색 무복을 입고 얼굴 콧등에는 철점만한 점을 한 이 평범한 얼굴의 인물은 짜증난 얼굴을 하며 줄을 한참 보았고 번갈아 가며 자신의 번호표를 내려다보았다. 이런 젠장, 어떻게 할 것이오?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그대가 가지고 있는 번호표를 내놓으시오. 흙의 무복을 입고 있는 바로 뒷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하여 흙의 무복 인물을 보고 있었다. 저에게 양보. 무법대사, 뭐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시오. 허허, 나는 대사가 아니요. 그냥 소림의 서무를 맡은 말단 중일 뿐이요. 그냥 무법으로 부르시오. 그럼 무법스님. 포기하려고 했지만 이것이라도 가지고 사흘 후에 다시 오겠소이다. 좋소. 그렇게 하시구려. 그럼 혹시 제가 소림사의 식객당에 들 수 있겠소? 글쎄, 이미 식객당은 모두 자리가 차서 합숙 전이나 천막에서 기식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그곳은 아마 이미 정원이 차서 얻을 수 없을 것이오. 가장 좋은 것은 숭산 아랫마을에 드는 것인데 밖에 수시로 출타하는 일부 사자들의 이야기로는 그곳도 인산인해를 이루어 객잔이나 객점은 빈방이 없다는 것인데. 알겠어. 그럼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에 가려 하는데 소림사 이곳저곳을 돌아볼 수 있소? 뭐 경례는 우리 외 소림 인물들이 기본 경계를 하고 있으니 그들이 신분을 증명할 호패를 요구하면 호패와 함께 번호표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그대는 소림사 경례를 다니는 것을 다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오. 다만 소림사 대불전과 장격각, 조사동 등 일부 지역은 드나들 수 없으니 이 점만 유의하시오.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그럼 알겠습니다. 무법스님. 흙의 무사는 두 손을 포개어 폭권하고 허리를 약간 숙여 기본적인 예를 취하였다. 하아, 세상 쉬운 것이 없군. 평범한 흙의 무사는 예상했겠지만 이건이었다. 그는 얼마 전 이곳 소림사를 나설 때는 이렇게 빨리 다시 돌아올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종전에 이건은 하우진노의 다비식을 치르고 급히 소림사를 나서지 않았나. 그리고 그는 제천마성을 찾으려 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청성파의 찰검자 오정윤을 만나 그를 구해주는 과정에서 사천성의 괴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당문으로 향했다. 그 후 이건은 이곳에서 용문아수라 귀기소에 들게 되었고 아무튼 그는 소림사에 와서 조용히 무리망 대회를 조사하려 하였지만 그는 여의치 않아서 무리망 선발대회에 출전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건에게 또다시 뜻하지 않은 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소림사에 들어서 시험을 거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이 대회의 엄청난 규모와 문전성시로 그는 조금 어안이 벙벙하였다. 이건이 소림사 경내로 향하는 발걸음을 본 뒤순서의 인물은 이건을 심하게 째려보았다.
그는 이건희 포기하면 좀 더 이른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것 같았다. 어디서 이렇게 지난 살기가. 이건은 자신의 뒤통수가 찌릿찌릿하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살기를 날리는 인물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다시 돌려 갸웃거리며 가던 길을 걸었다. 그나저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나. 일단 숙소를 우선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잘하면 소림사에 왔지만 숭산 아무 곳이나 자리 잡고 풍찬 노숙을 하게 생겼으니 이거는 소림사의 석탑을 돌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고 이미 우선하여 무리망 선발대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기로 결정할 즈음에 또한 이건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옷 위에 파란 천과 같은 것을 달고 있었는데 이 천은 어깨에서 뒤로 묶고 있어서 흘러내지 않는 천이었다. 그런데 간혹 빨간색 천을 달고 있는 자도 보였으니 그들은 천 위에 각자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 고유 번호는 순서와도 같아 보였다. 또한 유심히 보니까 파란색 천을 한 자들은 천 단위의 번호를 하고 있었고 빨간색 천을 한 인물들은 10단위의 번호를 하고 있었으니 응? 빨간색 천을 한 이 고명한 인물들은 뭐야? 뭘까? 그것도 모르세요? 에구먼이나 놀라라. 웬 한낱했던 해처럼 반짝반짝하는가. 아, 동자승이구나. 이 녀석 사람 놀라게. 너는 언제 내 옆에서 튀어나와 나의 혼잣말을 엿들은 것이냐? 동자승의 머리는 햇볕에 매우 반짝이고 있었다. 뭐 엿들을 것까지. 엿들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쓸고 있는 이 좌우전의 길을 행자께서 걷고 계십니다. 나는 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아, 그런 것이군. 그래, 너는 내게 말한 것이 무엇이? 행자께서는 빨간색 천을 한 인물과 파란색 천을 한 인물들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고 싶지 않은 건가요?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혼잣말을 하고 계셔서 말입니다. 영특하구나. 그런데 행자께서는 저를 처음 보시는데 하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무호라고 합니다. 무호라? 어라? 너는 밖에 있는 사무승, 무법과는 어떤 관계인가? 아, 무법 사형을 보신 건가요? 물론이다. 그는 매우 깐깐하더구나. 이 행자 봐라. 계속 하대하네. 그런 썩은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 너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 내가 하대해도 그냥 넘기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더욱 그 같은 것은 무시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비록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의 가르침에서 무심이라는 말은 알고 있고 결국 이 가르침은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초월해야 스님으로 대성할 수 있지 않으냐. 허허, 이 햇볕에 반짝이는 머리를 한 이 동자승을 보라. 이건의 말에 동자승은 조금 짜증스러운 얼굴을 한 후 천천히 말을 이었는데 참, 나에게 오랜 시간 고리타분한 말을 했던 선사의 말처럼 하시는 꼰대 행자도 계시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하루 삼선하라는 선사의 가르침도 있고 하니 오늘 비로소 처음 선행을 베푼 셈치지요. 잘 들으세요. 붉은색 행자들은 무림맹이나 혈맹에 소속된 이들로 그들은 이미 유력한 무리망에 선출자로 한 발 다가간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파란색 천으로 1단계부터 시험부터 진행되지만 붉은색 천을 하는 인물은 4단계 마지막 단계부터 시험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림맹과 혈맹의 요원이고 중간 간부들입니다. 이런 샹. 하지만 이런 게 진정한 세상이지. 항상 왕후장상의 씨가 존재하는 곳이 이 더럽고 역같은 세상이지 않은가. 그래도 조금 민망하군. 이곳 소림사는 중립이며 그래도 무림정 사마를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평가해줄 곳이 아닌가. 에이, 행자님. 순진하시기는 혹시 심산유곡에서 홀로 무공을 연마한 것인가요? 세상에 그런 공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허허. 너는 세상을 등지고 불도를 닦는 수도승이 어찌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느냐? 마치 새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니 말이다. 헤헤헤헤. 행자님은 인제 보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행자님은 꽃꼰대를 넘어선 범생입니다. 범생? 아이고, 이분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가르쳐드려야 하는 분이군. 혹시 공자서원은 아십니까? 공자서원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관심도 없고 오직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과 같으신 말씀만 하시는 분과 같으니라고요. 아, 모범생. 허허허허. 이 녀석 보기에 말하는 싹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호랑이를 때려잡고 생간을 씹을 녀석일세. 이거는 속으로 동자승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재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